엄마, 울지 마. 그만 울어. 흐느끼듯 슬픈 그 작은 목소리가 온 집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태호와 순자는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 아픈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과 그 속에 피어난 용기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평온하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경찰로 근무하다 은퇴한 뒤 아내 이순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그 누구보다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자정 무렵 우리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꺼지고 냉장고의 윙윙거림과 늦은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만이 도시의 자장가처럼 흘렀습니다. 아내 순자는 은빈 머리를 베개 위에 흩뜨려 놓고 누워 있었고 저는 규칙적인 숨소리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파문이 곧 거대한 진실을 몰고 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딸 하린이와 손녀 소율이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하린은 일이 힘들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아이를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상할 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내 순자의 눈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멍이 옅게 번져 있었는데 아무리 화장을 꼼꼼히 해도 다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마치 온몸이 기억하는 고통을 피하려는 듯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큰 충격은 소율이었습니다. 늘 밝게 웃던 손녀의 눈이 흐려져 있었고 팔에는 분명히 어른 손가락이 세게 움켜쥔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내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답지 않은 방어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린아,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소율이는 왜 이런 상처가 있는 거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뻔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회사에서 계단에서 좀 헛디뎌서요. 소율이는 놀이터에서 놀다 그랬어요. 애들이 거칠게 장난치다가 저와 순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우리 나이에는 진실이 아닌 걸 귀로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눈에 담긴 간절한 애원, 제발 더 묻지 말라는 그 시선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순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주었지만 하리는 젓가락만 몇 번 움직였을 뿐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소율이는 힘없이 방 침대에 몸을 누이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순자는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직업병처럼 주변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며 살았습니다. 난방기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그러나 그날 밤 가장 뼈속을 차갑게 만드는 소리는 우리 집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 바로 소율이의 잠꼬대였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악몽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점점 또렷해질수록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아빠 제발 그 아줌마랑 같이 있지 마. 엄마가 또 울고 있어. 왜 그렇게 많이 울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주먹으로 세차게 맞은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꾸는 꿈속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본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뿐입니다. 순자는 제 옆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말없이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당하고 있었고 손녀마저도 그 폭력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겁니다. 순자의 눈빛은 그 순간 변했습니다. 늘 온화하던 아내의 얼굴에 낯선 강단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지만 한때 수많은 범죄자와 마주했던 경찰의 직감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소율이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뭐 물어보면 화내. 그럼 엄마 다치게 해. 그 말에 제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할인의 멍, 소율이의 두려움, 딸의 애써 꾸민 거짓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딸이 소율이가 무너져 버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세월은 짧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는 눈 감지 않겠다고. 딸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전이라도 우리가 대신 싸울 거라고.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할인과 소율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이건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사위는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가장처럼 보입니다. 비싼 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보이며 매너 있는 남자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내와 아이를 괴롭히는 폭력과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중성은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절대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퇴했어도 경찰입니다. 순자는 평생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죠. 서울의 밤은 여전히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곧 평온한 일상을 집어삼킬 폭풍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했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사위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노인은 지금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아파트 402호 순자와 태호의 소박한 부엌에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런 시간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밥그릇과 반찬이 그대로 식어 있었고 전날 밤 손녀 소율이가 무의식 속에서 털어놓은 충격적인 말들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드리우고 있었거든요.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증거를 다루고 범죄자들을 상대했던 그의 손이었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손을 보고 저는 그 직감이 울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순자는 식어버린 차잔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지난 몇 달 동안 딸 할인이와 나눈 대화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억지로 지었던 미소, 피해가던 질문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부모의 걱정을 넘어 수사관처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어요. 순자는 작은 게스트룸으로 가서 할인이를 찾았습니다. 소율이의 옷을 개고 있는 딸의 동작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고 아침 햇살은 화장으로도 숨길 수 없는 눈 밑의 연보라색 그림자와 손떨림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할인이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눈은 부모의 얼굴을 피했고
창문 너머 보이지 않는 점을 응시했으며 소율이가 꼭 쥐고 있는 작은 옷은 폭풍 속에서 잡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몸짓에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학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지키는 심리적 요새와 같았죠.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반복된 조작 속에서 스스로를 순응하게 만드는 체계적 심리 장치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모든 조작을 꿰뚫는 모성 본능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할인이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거짓말 아래 숨어있는 진실을 읽어냈고, 할인이가 화장실을 간 순간 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율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아이는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크레용을 색깔별로 정리하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율아, 얘야,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 7살짜리의 대답은 차갑도록 솔직했습니다. 할머니, 꿈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정말 예쁜 아줌마랑 손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많이 울어요. 나도 무서워져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작은 눈에는 아이가 짊어질 수 없는 그림자가 묻어 있었어요. 순자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친숙한 부엌이 순간 기울고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단순한 폭력 남편이 아니라 불륜을 무기로 삼아 아내와 아이를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통제하는 포식자였다는 것을. 경제적 통제, 신체적 위협, 심리적 조작, 모든 것이 할인이의 정신을 완전히 부러뜨리기 위한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고 모성 본능이 분노로 치솟았습니다. 태호를 찾아 작은 서재로 가자. 그는 이미 공책과 서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코에 걸친 채 경찰 시절 익힌 정밀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순자가 들어서자 태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할인이가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사건을 만들어야 해. 하지만 법적 증거가 필요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순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차분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 전략이었기 때문이죠. 태호는 학대의 물리적 증거, 불륜의 증명, 경제적 통제의 기록, 그리고 할인이와 소율이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심리적 조작까지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엌은 곧 작전실처럼 변했고 태호가 감시와 증거, 수집 방법을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마음속으로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모성 본능은 집중력과 전략적 판단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들의 준비가 되어 있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여러 층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학대나 경제적 범죄를 발견할 수도 있고, 사위와 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증거를 찾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준비돼 있어요. 할인이가 지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죠. 그날 밤 순자는 소율이가 악몽 없이 평안하게 잠든 것을 확인하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사랑과 친절로 양육해온 다정한 할머니가 필요하다면 이제 단단하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창문 밖 나뭇가지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순자는 우진의 속임수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그리고 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변함없이 밝았지만 402호에서는 두 노인이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먼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 서서히 행동으로 옮겨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의 진실과 맞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걸린 전쟁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가을비가 순자와 태호의 아파트 창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빗방울 하나하나가 서울의 회색 하늘에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고 실내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강렬함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평온했던 은퇴 생활은 사위의 이중생활과 가족보호를 위한 작전실로 바뀌었고 식탁은 이제 단순한 밥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예전 경찰 동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치밀한 수사 계획을 펼치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울 지도가 펼쳐져 빨간 핀으로 우진이의 이동 경로와 만남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의 손글씨로 깔끔하게 작성된 감시 일정표와 디지털 카메라와 망원 렌즈는 말보다 확실한 증거를 담고 있었죠. 이제 일주일째 순자와 태호는 숙련된 수사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과 함께한 삶의 경험이 이 특별한 파트너십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찰 시절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고 척대적인 환경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조용한 효율성을 발휘하며 하루 감시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순자는 보온병에 커피를 준비하고 긴 시간의 기다림과 감시를 견딜 수 있는 간단한 아침을 마련하며 남편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죠. 일상의 여유는 사라지고 전술 계획과 증거 정리, 우진이의 심리 분석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역할은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할머니의 직감과 따뜻한 마음을 무기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소율이와 부엌에서 쿠키를 굽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며 정씨 집안의 생활 속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7살 아이의 관찰은 우진이의 경제적 조작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주말마다 사라지는 아버지, 제한된 생활비 속에서 고생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사치스러운 소비를 즐기는 우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아파왔습니다. 소율이가 고기와 채소를 살 돈이 없어 맨밥과 김치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불륜 상대에게는 몇 주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고급 선물을 바치는 현실이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거든요. 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의 위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관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순자에게 우진이의 불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편 태호의 감시 작전은 경찰 시절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된 정밀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우진이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속이는 동안 실제로는 강남 롯데호텔에서 김미정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행적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경제적 배신의 규모는 충격적이었어요. 할인이는 소율이의 학용품과 겨울옷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우진이는 한 달 생활비를 불륜 상대와의 저녁 식사와 고급 선물에 쓰고 있었거든요. 태호가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들은 냉혹함의 기록이었어요. 집에서 맨밥을 먹는 딸과 아내가 있는 동안 우진이는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고르고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죠. 초기 경찰 경력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밀함이 디지털 도구와 결합되며 스마트폰 추적 앱과 SNS 모니터링, 디지털 사진 기록은 우진이의 이중생활과 경제적 배신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불륜에 쓰이는 동안 법적 가족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순자의 역할은 감정적 지능에 기반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할인이의 상처를 기록하고 치유되는 단계마다 사진과 위치를 기록하며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위협과 조작이 담긴 음성 메시지, 집에 텅 빈 찬장 사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우진이의 문자 메시지는 할인이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히면서도 부인 가능성을 남기는 정교한 심리전의 산물이었죠. 메시지와 태호의 감시 사진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진이가 불륜 상대에게 선물을 사는 시각과 할인이와 소율이의 공공한 생활이 겹쳐 보여 계산된 잔혹함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걸러지지 않은 형태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급식비를 세며 눈치 보는 소율이 고된 하루를 보내는 할인이, 그 사이 샴페인과 보석으로 웃는 우진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사로 드러난 우진이의 심리적 프로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나 가정폭력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테러였어요. 할인이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의존하게 만들며 동시에 그 의존이 죄책감으로 느껴지도록 조작했습니다. 기본적 지원 요청조차 무가치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진실을 폭로하려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죠. 일주일간의 수사가 끝날 무렵 순자와 태호는 법원과 검사를 만족시킬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금융기록, 불륜사진, 신체적 학대의 의학적 기록, 그리고 우진이가 불륜 상대에게 한 미래 약속들의 녹음까지 모두 확보했죠. 하지만 일요일 저녁 아파트에서 증거를 정리하며도 순자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족의 삶을 되돌릴 수 없는 힘을 손에 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내일이면 우진이의 이중생활을 파괴하는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늘 밤 비가 창문을 타고 흐르고 도시가 밤의 리듬 속으로 잠기면서 순자는 이 전투의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불안한 질문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피해자들이 이제 기꺼이 맞서 싸우는 수호자를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어떤 새로운 위험이 드러날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순자 할머니와 태호 할아버지의 평온한 저녁을 비단칼처럼 갈라놓았어요. 목요일 저녁 8시 47분, 순자 할머니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진 시간, 조용한 저녁 식사를 깨고 모든 걸 바꿀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호 할아버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그에게 친근함을 주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할인이의 목소리, 속삭임보다 작은 소리 속에 담긴 공허와 절망,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와줄 수 있어요. 제발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전화가 끊기자 부엌의 갑작스러운 정적이 그 소리를 메아리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태호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수십 년 인생을 함께 걸어온 부부가 만들어낸 말 없는 소통,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증거 파일이 숨겨진 옷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태호 할아버지는 차 키를 집어들며 필요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 나야. 태호 우리 딸 아파트로 지원 좀 보내줘. 오늘 밤 지금 당장. 수십 년 긴급 상황을 조율한 사람의 간결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지만 그 밑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떨림이 묻어 있었죠. 서울의 저녁 교통 속에서 시간은 끝없이 길면서도 동시에 짧게 느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몇 주 동안 꼼꼼히 모아둔 두터운 갈색 파일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감시사진, 통장 내역, 병원 기록, 증인 진술서까지 딸을 구하고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대비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차장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 속에도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오직 할인이 목소리에서 들었던 공포만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은 그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급하게 도망치거나 닫을 수 없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복도에는 가정의 혼란을 나타내는 소리들이 울렸어요. 뒤집어진 가구, 벽에 부딪혀 깨지는 접시 소리, 우진이의 분노로 찢겨진 집 안의 공포가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양옆에서 순자 할머니와 태호 할아버지를 지켰고, 선임 경찰관 박 형사가 태호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드라마 속 범죄 현장 같았지만 현실의 참혹함이었습니다. 뒤집힌 가구와 산산조각 난 도자기 접시, 구겨진 가족 사진들, 산산조각 난 유리 액자들 속에 행복했던 기억마저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작은 소율이었어요. 소파 뒤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으로 커진 까만 눈을 돌리며 어른들의 혼란 사이를 오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귀를 막고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막으려 애쓰고 있었죠. 우진이는 이 황폐함의 한복판에 허리케인의 눈처럼 서 있었어요. 얼굴은 인간을 끔찍한 일로 몰아갈 수 있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할인이에게 경제적 책임과 외모까지 질책하며 이 가족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고마워할 사람을 찾겠다라고 위협했죠. 할인이는 부엌 입구 근처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몸을 웅크리고 소유리를 지키려는 긴장으로 서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멍자리와 찢긴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수개월, 수년간의 심리적 전쟁 속 체계적으로 무너진 영혼이 반영된 공허와 패배. 하지만 그 속에서도 숨겨진 작은 희망의 불꽃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우진이가 주변의 순자 할머니, 태호 할아버지, 경찰관들을 보자 그의 태도는 초자연적일 만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의 가면은 녹아 사라지고 얼굴은 당황과 혼란으로 물들었어요. 이게 뭐죠? 더듬거리며 눈을 돌리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앞으로 나섰고 온화한 몸짓은 자연의 힘처럼 아파트를 채웠습니다. 정우진 목소리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웠고 안정되고 명확했으며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미정 호텔들, 식당들, 당신 딸과 아내가 고통받는 동안 그 여자에게 사준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다고요. 말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우진이의 순진한 가면이 금이 가며 무너지고 그 아래 숨겨진 공황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불안해했죠. 순자 할머니는 보호 본능으로 빠르게 딸과 손녀를 품에 안아 추가적인 해로움으로부터 인간 방패처럼 지켜주었습니다. 태호 할아버지는 수십 년 경찰 경험의 무게를 담아 박 형사에게 증거 파일을 건넸습니다. 몇 주간의 수사와 밤샘, 가족에 대한 절망적인 사랑이 담긴 두꺼운 폴더였어요. 전직 경찰관으로서 모든 증거가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음을 확실히 합니다. 이 파일의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유효할 것입니다. 우진이의 표정은 건물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지는 듯 바뀌었어요. 혼란이 공황으로 그리고 현실 인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못한다고요? 우리 딸과 손녀를 보호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이 가족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이중생활을 해왔다면 그걸 폭로해야 하지 않겠어요? 할인이는 조용히 있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엄마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계셨다고요? 공허했던 눈에 희망의 첫 불꽃이 보였고 순자 할머니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과 손녀를 품에 안아 보호했습니다. 박 형사와 파트너가 수갑을 들고 앞으로 나왔을 때 우진이는 마지막 절망적인 조작 시도를 했어요. 할인, 이건 다 오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시간들, 내가 너와 소율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줘. 하지만 할인이는 침묵을 깨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우진 씨 목소리에는 방 안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강함이 담겨 있었고 수개월간 정신을 지배해온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우진이가 끌려나가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딸과 손녀를 꽉 안고 있었어요. 전투는 끝났지만 회복을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걸 알면서 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차가운 12월 하늘 아래 위험을 뽐내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외벽에는 수십 년 한국의 겨울과 그 속에서 쌓인 수많은 인간 드라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이날 아침 법정 안공기는 304호 재판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어요. 3달간의 준비가 마침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가족의 삶을 바꿀 순간이 눈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순자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모으고 있었어요. 남색 원피스는 그간 지켜온 절제와 단단한 결심을 상징하는 듯했고 10월 밤 소율이의 고백 이후 겪은 변화가 눈빛과 자세에서 묻어났어요. 한때 어떤 대립도 피하려던 여성은
이제 법정을 가득 채우는 조용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죠. 옆에서 태호는 넥타이를 다시 매만지며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은퇴로 다소 부드러워진 손끝에도 옛 경찰관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이 남아 있었고 그 손은 지금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증거 파일을 굳게 쥐고 있었어요. 법정의 간소함 속에서도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형광등 아래의 나무 벤치에는 수많은 사건과 희망, 두려움이 반사되어 있는 듯 했죠. 바닥 왁스 냄새와 사람들의 숨소리, 정의를 향한 무게가 공간에 섞여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계가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피고석에는 정우진이 고급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맞춤 정장의 자신감과 과거 사건에서의 승리 경험이 그의 태도에 묻어나왔지만 오늘 법정의 공기와 증거들의 무게 앞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유명 변호사의 허세가 잠시 누그러지고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준비된 가족과 전문가들의 증거의 직면에 신중한 눈빛으로 바뀌었죠. 검찰의 발표는 정교하게 짜인 증거의 흐름처럼 진행되었어요. 디지털 화면에 확대된 신용카드 명세서와 거래 내역이 투사되자 우진이의 경제적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고급 호텔과 최고급 레스토랑, 푸티크에서 사용한 금액과 반대로 가족 계좌의 학용품, 의료비, 식료품 예산이 절망적으로 줄어드는 기록이 나란히 보였어요. 할인이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소율이는 맨밥으로 저녁을 먹었고 가족 난방비는 밀리면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예약과 보석 구매 기록이 함께 증거로 제시되었죠. 의학적 증거는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순자가 기록한 할인이의 상처 사진들은 임상적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우진이의 심리적 통제와 체계적 폭력이 금융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법의학 심리학자 박민재 박사는 학대 패턴과 피해자의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신체적 폭력의 확산이 체계적 계획에 따른 것임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우진이가 불륜 상대와 자주부재한 시간과 할인이의 상처 발생 시점이 일치하며 회의적인 관찰자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소율이의 증언이었어요. 7살 어린 소녀가 순자의 손을 잡고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은 작은 몸집이 격식 있는 법정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할 때 아이가 가진 무의식적 품위가 법정을 가르고 있었죠. 판사는 어린 증인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격려했고 소율이는 아버지가 화가 난 집에 돌아오는 모습, 부모 침실에서 들렸던 소리들, 엄마의 달라진 표정, 집에 음식이 없어 할머니 집에 가야 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는 비싼 선물을 사면서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필요만 남긴 상황을 어린 눈으로 이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법정의 침묵을 깨뜨릴 정도로 강력한 증언이 되었죠. 할인이가 증인석에 설 때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변화하는 여정의 정점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우진이 체계적으로 심어놓은 두려움과 수치심 아래에서 억눌렸던 목소리를 법정에서 직접 발현하며 심리적 학대의 본질과 체계적 경제적 속임수를 명료하게 밝혔죠. 할인이는 아버지의 무책임, 불륜 상대에게 쓰는 거액, 아이와 자신을 죄책감 속에 빠뜨린 정교한 조작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 결혼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개인적 실패로 느껴지도록 심리적으로 조작한 전략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가장 강력한 순간은 할인이가 방청석의 순자와 태호를 바라보며 부모의 개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보호가 때로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깨달음과 지혜로운 부모가 제공하는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죠. 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은 정의와 도덕적 명료함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에 대한 우진이의 2년 실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체계적 범죄에 대한 인정이었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할인이와 소율이에게 삶을 재건할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어요. 영구 접근 금지와 친권 박탈은 전통적인 화해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법원이 보호해야 함을 보여주었고 소율이의 심리적 안정과 안정적인 환경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망치가 떨어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수년간 쌓인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법정 밖으로 나가자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겨울의 정화처럼 그들을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순자는 딸과 손녀를 꼭 안고 그 포옹 속에서 감사와 안도 그리고 몇 년이 걸릴 치유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법적 절차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특별한 옹호자가 되어야 실현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발 내딛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회복과 성장의 이야기 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는 듯 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순자 할머니네 부엌 창문을 금빛과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불과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한때 걱정스러운 속삭임과 잠 못 이루는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부드럽게 맥박치는 만족감으로 가득 찼어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치 완전히 다른 집에 들어온 것처럼 느낄 정도였죠. 트라우마는 치유로,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공기는 평온과 안정감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재판이 모든 것을 바꾼 지 6개월, 변화의 흔적은 집 안 구석구석에서 눈에 띄고 있었어요. 한때 임시 피난처 역할을 했던 안방은 이제 소율이의 그림으로 가득했어요. 화창한 날과 웃고 있는 가족들을 그린 생생한 크레파스 그림들이 한때 그렸던 어둡고 무서운 스케치들과 극적으로 대비되었죠. 법적 서류와 감시 계획이 펼쳐졌던 식탁은 이제 활발한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족 식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열린 창문을 통해서는 소율이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정원에서 들려왔어요. 채소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는 모습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 그 자체였죠.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한때 구석에 웅크리고 큰 소리에 놀라던 아이가 이제 자신감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고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소율이는 할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괴물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죠. 소율이의 변화도 놀라웠지만 할인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순자는 하루 종일 딸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진이가 심어놓았던 두려움과 자기의심의 껍데기에서 벗어나 할인이는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날 오후 할인이는 교과서와 공책으로 둘러싸인 식탁에 앉아 저녁 비즈니스 수업을 위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법원의 양육비 지원과 재정적 안정 덕분에 몇 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었죠. 딸이 지적 호기심과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는 마치 부활을 목격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어요. 할인이의 새 상사가 그녀의 업무 성과를 칭찬하는 전화, 진짜 친구가 된 동료가 커피를 마시자고 건네는 전화, 심리적 조작을 풀어내는 치료사와의 약속까지 모든 대화가 이제 할인이 자신의 목소리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더 이상 우진이의 반응을 걱정하며 필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목소리였죠. 저녁이 다가오고 일몰의 호박색 빛이 부엌을 가득 채우자 순자는 평소처럼 세심한 주의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마저도 축하할 만큼 기쁨으로 가득했죠. 할인이는 부엌에 합류했는데 더 이상 임시보호소의 난민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딸의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엄마, 할인이가 채소를 씻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가벼운 대화가 아닌 무게와 결단이 담겨 있었죠. 전에 한 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걸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진이에 대해 엄마한테 말하기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던 일이 정상적이라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려 했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내와 엄마로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거든요. 순자는 채소를 들고 잠시 멈춰 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부엌이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기고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진실의 무게로 가득 찼어요. 그럼 지금은? 순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할인이는 고통과 치유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듯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 우리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을 때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율이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일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우진이로부터 우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심어놓은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순자는 할인이가 이 깨달음을 말로 꺼내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체계적 조작으로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끼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탁을 둘러싸 모였어요. 평범하지만 신성해진 일상의 의식 속에서 태호가 조용히 자신만의 성찰을 나누기 시작했죠. 경찰관으로 일했던 세월 동안 많은 가정 폭력 사건을 조사했지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 가족이 벗어나는데 필요한 용기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순자야, 당신의 직감과 의지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둘을 모두 잃었을지도 몰라. 순자는 식탁을 둘러 가족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남편의 경험과 지혜, 딸이 되찾은 자신감, 손녀가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나도 중요한 걸 배웠어. 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불가능한 상황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강인함이 담겨 있었죠. 사랑은 부드럽고 지지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고 무서울지라도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강함을 의미하기도 해. 그녀는 잠시 멈추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면 전에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어. 끈질긴 사람이. 밤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동네를 감싸고 소율이가 모험으로 꿈을 채워주는 잠자리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자 순자와 태호는 앞마당으로 나왔어요. 소박한 나무 구조물은 그들의 성찰과 감탄의 장소가 되었죠. 저녁 공기에는 이웃집 정원의 제스민 향과 다른 가족들의 일상 소리가 섞여 있었고 순자는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새겼어요. 이제 불안과 계획 대신 평화와 명상의 장소가 되었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순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미 답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과정의 엄청남이 놀라웠죠. 태호는 순자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우리는 딸과 손녀에게 인생을 되돌려줬어. 정의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가족들이 매일 집에서 싸워 얻는 거라는 걸 보여줬어. 그리고 소율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조용히만 있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가르쳤어. 집 안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할인이의 부드러운 노래 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어요.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세상 속에서 사용할 계획을 세운 사람의 기쁨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순자는 미소 지으며 그 소리를 듣고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가족들에게 울림이 될 거라 믿었어요.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행동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가장 부드러운 사람들이 가장 강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시간의 흐름뿐 아니라 두려움이 아닌 희망, 침묵이 아닌 힘으로 쓰인 가족 이야기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태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결단이 딸과 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